나 다시 한국 가고 싶다. 너도 그래? 나도. 다시 여름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한국 가면 넌 뭐 하고 싶어? 난 경복궁 다시 가보고 싶어. 겨울에 보고 싶었는데 너무 더워서 많이 못 돌아봐서 아쉬워. 그래. 하긴 경복궁 둘러보는 날 너무 더웠지. 다시 가면 천천히 보고 싶긴 하다. 넌 뭐 하고 싶어? 난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생각나. 여기 한식당 가도 뭔가 그 맛은 아니라서.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 진짜 맛있었지? 한국을 그리워하는 두 여고생 KT와 테일러의 대화입니다. KT와 테일러는 지난 여름 한국에서 2주를 보냈는데요. 토론토에 살고 있는 KT와 테일러는 왜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두 여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KT라고 합니다. 전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데요. 한국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캐나다 한국교육원에서 2주간 한국 유학 탐방 및 교육 여행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와 친한 친구 테일러는 함께 선발되어서 한국으로 가게 되었죠. 한국으로 떠나기 전부터 너무나 설렜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한국계 이민자 친구인 지훈이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지훈이는 첫 만남부터 인상 깊었던 친구인데요. 오빠가 캐나다에 있는 대학교로 유학을 오게 되며 가족이 이민을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왔는데도 유창한 영어 실력에 놀랐는데요. 지훈이와 친하게 된 건 BTS 덕분이죠. 테일러가 BTS의 팬이었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별로 관심 없었는데요. 이상하게 계속 듣다 보니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노래를 듣다 보니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해졌고 자연스레 한국어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훈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추천해주고 영어로 그 의미까지 이야기해줘서 더 매력을 느꼈습니다. 지훈이와 대화하면서 한국어를 빨리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친절하고 상냥해서 매번 질문을 해도 잘 알려주었지만 매번 물어보기에는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한국어를 배워보기로 결심했죠. 한국에서는 영어 외에 제2외국어를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죠.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자 친구들이 호기심으로 외국어를 배우는 걸 선택하는 게 맞는 거냐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프랑스어를 배우거든요. 스페인어나 중국어를 배우는 친구들도 있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제 마음은 더 커졌고 결국 한국어반에 들어갔습니다. 테일러는 한국어반에서 만나게 된 친구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로 된 BTS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며 자연스레 한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다른 알파벳 기반 언어와는 달라 처음에는 배우는 게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배우고 나니 매우 독특하고 아름다운 언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글이 갖는 매력을 잘 모르겠죠? 한글을 배우다 보니 매우 과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글자의 발음에 따라 명확하게 표기되어 발음을 익히고 쉽게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읽기 시작할 때 글자와 발음 사이에 일관성이 없으면 익히기 어렵거든요. 특징적인 모양과 음운체계로 생각보다 빠르게 읽고 쓸 수 있는 기초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전 한글이 매우 독특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요.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어서 그런 듯 합니다. 지훈이가 제 이름을 한글로 써준 것이 있는데 너무 이뻐 보였습니다. 주말에 열리는 한국어 교육에도 참여할 만큼 한국어를 배우는 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를 배울수록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커졌는데요. 한국어를 직접 써보고 싶고 한국인들과 대화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가 한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며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캐나다 내 한국어반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유학, 탐방 및 교육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온타리오 전역에서 약 55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수강하고 있다고 하니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거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4년 만에 실시하는 교육 여행이라고 하여 더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340일의 경쟁률을 뚫고 저와 테일러가 뽑힌 거랍니다. 서울 소재 대학을 방문하여 한국에서의 유학에 대해 알아보고 한강, 경복궁, 한국민속촌 등의 주요 관광지를 다니는 것도 기대되었지만 전 한국 K-팝 고등학교에 가게 되는 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재학생들과 함께 노래로 배우는 한국어 수업과 K-팝 댄스 등을 배울 수 있다고 하니 신기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국 여행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14시간의 비행시간을 지나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설레는 마음 때문에 긴 비행시간에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 비행기에서 내려서 인천공항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희 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무척 넓고 현대적인 건물이더군요.
이렇게 큰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무척 쾌적하고 깔끔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와이파이를 켰는데요.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른가요? 캐나다에서도 공공장소나 호텔, 카페, 공항 등 다양한 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속도가 한국보다 느립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고 있다고 하던데 정말 고속으로 인터넷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연결도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래서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영상으로만 보던 한국에 실제로 와 있다니 정말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교육 프로그램인 만큼 서울 소재의 대학을 방문하는 일정부터 시작했는데요. 캐나다에 있는 대학도 가보았지만 한국 대학의 캠퍼스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캠퍼스뿐만 아니라 각 대학교의 유학 프로그램들을 설명해 주시는 특강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한국은 학생들을 존중해주고 또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들이 매우 다양하고 다양한 국가와 교류 중이라 문화 교류도 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대학 탐방을 하며 한국에 있는 대학교로 꼭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학을 오는 게 쉽지 않다면 교환학생이라도 신청해서 꼭 한 학기 이상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저와 테일러가 진짜 기대했던 건 경복궁 투어였습니다. 전에 유튜브에서 경복궁에 대한 영상을 봤었는데요. BTS가 경복궁에서 공연한 영상이었습니다. 뒤에 배경으로 보이는 건축물이 처음에는 무대 세트인 줄 알았는데 한국의 고궁이라고 하더군요. 이후 경복궁 영상을 조금 더 찾아보았는데요. 캐나다에서는 볼 수 없는 건축물들도 매우 신기했고 무엇보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니는 모습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저희도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 간다고 해서 무척이나 들떴죠. 한복 대여점에서 한복을 먼저 골랐는데요. 세상에 예쁜 한복이 너무 많아요. 여기 있는 거 다 너무 이쁘다.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 어쩌지? 저희 둘은 정신없이 한복을 구경했는데요. 아니 제가 이렇게 결정장애가 있는 편이 아닌데 너무 이뻐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파스텔톤은 파스텔톤대로 강한 컬러는 강한 컬러대로 다 매력 있더라고요. 머리 손질까지 해주셨는데요. 댕기머리라고 하나요? 하나로 예쁘게 따아주셨어요. 머리띠에 장식된 전통 문양꽃도 이쁘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한 경복궁은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저희 말고도 한복을 입고 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인들도 있고 저희와 같은 외국인도 있고 경복궁을 많이 오시네요. 한국 드라마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조선시대 국가의식이나 외국 사신을 맞이하던 중요한 곳인 근정전부터 보았는데요. 천장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했을까요? 복사할 수도 없는데 같은 문양이 천장 가까이 가득 차 있었고 색도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디테일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한국인들만 갖고 있던 기술이 있었던 걸까요? 신기한 건 안쪽의 공기가 무척 시원했습니다. 외부가 오히려 덥고 건물 안이 오히려 시원한 공기가 있다니. 너무 많은 공간들이 있어서 구경하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하지만 눈이 닿는 곳마다 아름다워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전 경계루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물이 평화롭게 흐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사진 찍기에 너무 이쁜 곳이라 안 남길 수가 없었는데요. 물 근처에 있는 나무가 진짜 멋있었어요. 사진 찍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인스타그램용 사진 찍기에도 열심이었는데요. 한복 치마가 길어서 그럴까요? 뭔가 공주가 된 기분이고 무척 설렜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복궁을 보다가 왜 한글이 아닌 한자들이 써 있는 건지 궁금해서 선생님에게 여쭤보았는데요. 옛날에는 한국은 한자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신 것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국의 문화재에 한글이 아닌 한자가 써 있을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선생님은 오히려 제 질문에 놀라신 듯 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한복을 입고 오래 걸으니 조금 힘들어지긴 했지만 다시 선택할 수 있다고 해도 전 한복을 입고 갈 것 같습니다. 다른 계절에 다시 한번 경복궁에 오고 싶네요. 뒤에 있는 산, 주변의 빌딩과 어우러진 경복궁의 모습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저희는 2주차에 K-팝 학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K-썸머스쿨 프로그램은 K-팝 분야 전문 강사진과 함께 10일 동안 함께하는 집중합숙 프로젝트였는데요. 특히 제가 가장 기대했던 건 바로 K-팝 커버 댄스였습니다. 전문 강사진을 초빙해 단기간의 레슨 및 훈련을 통해 BTS, 뉴진스, 블랙핑크 등의 아이돌 퍼포먼스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 제가 재미있게 참여한 건 노래 가사로 한국어 배우기 과정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노래를 들으며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제 또래 친구들과 함께 배우며 직접 노래 가사를 통해 정확한 발음과 억양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소통의 어색함이 느껴졌었는데요. 함께 노래 부르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 이런 어색함은 금세 누그러졌습니다. 한국어 가사의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지영이라는 친구와 가까워졌습니다. 지영이는 한국 K-팝 고등학교 댄스 보컬과인 학생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춤을 정말 잘 췄습니다. 저희는 지영이와 함께 전통시장에 갔는데요. 지영이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통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K분식을 들어봤냐고 해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하자 BTS 오빠들이 공연 전에 먹던 떡꼬치랑 떡볶이가 분식이라고 했습니다. 뭐든지 BTS 오빠들과 연결된 설명은 찰떡같이 알아듣죠. 지영이는 시장 떡볶이가 진짜 맛있다며 저희와 함께 먹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음식 중에서도 김치, 불고기, 비빔밥은 전통 음식이라서 알고 있었는데 시장 떡볶이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저희는 시장 구경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떡볶이부터 먹기로 했는데요. 네모난 판에 가득한 게 다 떡볶이라고 했습니다. 지영이는 매콤한 고추장 소스에 떡을 넣고 만든 건데 한국 고등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식이라고 하더군요. 보기만 해도 매워 보여서 좀 걱정이 되었지만 궁금함에 안 먹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떡볶이와의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생각보다 첫 맛은 매워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매콤한데 달콤한 맛이 느껴지고 무엇보다 쫄깃한 떡의 식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떡과는 달리 부드러운 식감의 재료가 궁금해서 지영이에게 묻자 어묵이라고 하더라고요. 쫄깃한 떡과는 또 다른 식감에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너무 매워하자 지영이는 달걀을 추가해주고 어묵도 주문해 주었습니다. 어묵 국물이 너무 뜨거워서 깜짝 놀랐는데요. 맛도 무척 좋더군요. 지영이는 튀김을 주문하더니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었습니다. 저희도 지영이를 따라서 먹었는데요. 떡볶이 소스는 마법의 소스 같네요. 고소한 튀김을 찍어 먹으니 많이 맵지 않고 느끼함도 잡아주어 더 맛있었어요. 지영이는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두 번은 떡볶이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떡볶이의 종류도 무척 많은데 이 시장 떡볶이 맛을 가장 좋아한다면서 말이죠. 맛있고 매워를 몇 번이나 이야기한지 몰라요. 떡볶이를 떡우리라고 들어서 전 오리가 들어간 음식인 줄 알았어요. 테일러는 어묵이 맛있다고 하네요. 원래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부드럽고 소스에 어울려 더 맛있다고 했습니다. 가져갈 수 있으면 캐나다로 가져가고 싶네요. 지영이는 핫도그도 먹어보겠냐고 하더군요. 전 배가 불렀지만 먹어본 분식이 다 맛있어서 핫도그도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두 가지 모양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매끈한 모양이었고 하나는 울퉁불퉁했는데요. 제가 궁금해하자 울퉁불퉁한 핫도그는 감자 조각이 붙어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감자 핫도그를 먹었는데요. 우왕 엄청 바삭하고 맛있어요. 쭉쭉 늘어나는 치즈에 달콤한 설탕이라니. 겉에 붙어있는 감자 조각도 너무 맛있었어요. 처음 보는 비주얼에 무슨 맛일지 상상이 안 되어서 먹기 겁났었는데요. 막상 먹어보니 너무 맛있네요.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좋겠어요. 이렇게 맛있는 분식을 먹을 수 있다니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먹어보지 못한 게 있어요. 바로 순대인데요. 찜속 같은 데 들어있어서 봤을 때 무슨 생선인가 했어요. 그런데 색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이게 뭔가 싶었어요. 돼지피를 넣은 블랙푸딩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돼지 내장에 넣은 거라니. 지영이는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일 줄 알았다며 웃더군요. 소금에도 찍어 먹고 떡볶이 소스에도 찍어 먹었는데 전 궁금하기는 하지만 참아 먹기는 힘들었어요. 전 핫도그와 떡볶이가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 학교 앞에도 이거 팔면 좋겠는데요.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지영이에게 한국 분식을 먹게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자. 한국 고등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분식과 치킨으로 푼다고 하더라고요. 공연 끝나고 치킨을 먹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K-팝 고등학교에서 지내며 음악과 춤, 그리고 작곡 공부를 하는 학생들과 함께 지냈는데요. 같은 고등학생들임에도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와 비전이 확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멋졌습니다. 이런 고등학생들이 커서 K-팝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고등학생들이었지만 무척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부족한 실력이지만 함께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너무 떨리고 긴장되었지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지영이의 말대로 공연 끝나고 치킨을 먹으며 애프터 파티를 했는데요. 한국의 치킨은 정말 맛있네요. 왜 지영이가 떡볶이와 치킨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푼다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한국 치킨은 제게 행복을 주는 맛이네요. 눈으로 봐도 바삭해 보이는 치킨은 진짜 맛있었어요. 먹어본 치킨 중에 가장 맛있었어요. 평범한 치킨이 아니네요. 지영이가 치콜이라고 이야기하며 콜라를 줬는데요.
치킨과 콜라를 먹는 조합을 이야기한대요. 어른이 되면 치맥을 한다고 하네요. 어른 되어서 다시 먹어봐야겠어요. 전 프라이드 치킨도 맛있었지만 양념치킨이 맛있었어요. 한국식 소스 같은데 뭐가 들어간 건지 설명할 수 없지만 너무 맛있었어요. 2주 동안의 한국에서의 시간은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대학생이 된다면 그때는 더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한국의 고궁도 한국의 음식도 맛있었지만 사실 가장 좋았던 건 어딜 가도 친절하게 반겨주시고 인사해주시는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어른들도 친절하게 반겨주셨지만 고등학교에 와서 같이 수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한국 고등학교 친구들은 매우 상냥하고 친절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될까봐 걱정했었는데 어려움 없이 소통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저희가 무엇을 하든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웃어주며 함께 해주는 친구들의 모습에 한국인들에게 더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을 때 외국에서 왔다며 더 많이 주시던 상인분들의 미소가 기억에 남아요. 빨리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